자, 오늘은 거기에 63페이지 그 68페이지 펴보세요. 자, 68페이지에 거기에 액츄얼 테스트 1번부터 13번까지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70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72쪽 질문 없나요? 여긴 안 했지.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오늘은 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책하고는 좀 무관하게 선생님이 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왜 자꾸 이거를 저쪽에서 자꾸 이쪽으로 가지고 오냐고, 애들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태, 수동태의 형태, 수동태의 시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조동사 수동태, 사형식, 오형식 수동태, by 이외의 전치사 있는데, 일단은 태에 대한 능동과 수동의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내가 저번에 그려줬나? 아니요. 자, 두 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지? 어떤 키드라고 할게요. 어떤 새끼. 이건 뭐다? 햄버거인데 버거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it이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자, 짧은 글짓기를 해봐. 새끼가 햄버거를 먹겠지. 맞나요? 햄버거가 애를 먹을 수 있나?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맞지? 상식이 허락하는 선에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여기에 키즈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가 버거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가 it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맞지? 물론 관사도 넣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키드라는 동사, 키드라는 명사. 자, 위에 있는 두 개는 뭐다? 얘하고 얘는 명사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it은 뭐다? it은 동사예요. 명사하고 동사는 항상 그들만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다? 자, 명사하고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인지 이 행위를 목적이 되는 사람, 목적이 되는 대상인지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키드를 우리말로 쓰면 어떤 아이 그리고 이거는 버거. 자, 이거는 먹다인데 아이가 버거를 먹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동사의 주어에 어울리는 이거를 얘와 얘의 관계를 이거를 우리는 능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먹어요. 버거를 이거니까. 자, 버거와 it의 관계는 이게 수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의 명사와 동사 이 두 개는 능동이고 이 두 개는 수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명사와 어떤 동사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 뭐 너무나 뻔한 내용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 그리고 어려운 동사가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이 두 개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가 뭐뭐 한다 싶으면 이거 능동이야. 이거를 뭐뭐 한다 싶으면 이건 수동이야. 이 관계가 바로 태입니다. 동작을 직접 하는 놈이냐 그 동작을 당하는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도 있고 이걸 직접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이거의 대상인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확립을 해야 돼요. 그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태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것이며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덧붙이면 능동태, 수동태 자 능동과 수동은 하고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좀 다릅니다. 그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능동, 수동은 어디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능동 관계냐 수동 관계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능동태는 뭐다? 이 주어를 얘를 주어로서 문장을 써버리면 그게 능동태가 되는 거고 수동태는 이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얘를 주어로 쓰면 그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Many people speak English. 자, 이 문장의 주어 어떤 거예요? 동사, 목적어. 맞지? 자,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거 많이 하지 않았나? 학교에서 요즘 했나? 아직 안 했지? 한백중은 아마 그 5관과 6관과 거기서 나갈 거고 다원중학교도 이거 나올 때쯤 됐는데 중학교 2학년은? 응? 배웠어?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일단은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목적어예요. 자 이랬을 때 이 목적어를 주어로 보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문장이에요. 얘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목적어를 주어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1단계. English. 두 번째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speak라는 동사 있죠. 이 동사는 능동 형태입니다. 얘를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 형태가 좀 까다로워요. 여기서 대부분의 오답이 나와요. 일단 이 speak라는 동사 자체는 이 자체로는 능동이에요. 그럼 이거의 수동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동태를 만들려면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 비동사 없잖아? 그럼 수동태가 안 돼. 수동은 만들 수 있지만 수동태는 반드시 비가 있어야 돼요. 자, 비동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 speak의 과거 분사를 써줍니다. speak의 과거 분사는 우리가 3단 변화 할 때 외우는 것처럼 spoken이 되는 거예요. 이 spoken. 그리고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저 many people은 by라는 전치사에 의해서 뒤쪽에 수식어로 처리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이 비동사를 맞춰줘야 돼요. 이 비동사를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 잘 보세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꿀 때 시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돼. 즉, 이 능동태가 지금 현재 시제잖아. 그러면 수동도 현재 시제가 돼요. 이걸 애들이 많이 이해를 못해요. 다시.
내가 지금 밥을 먹어. 그럼 밥은 지금 나한테 먹히겠지. 내가 어제 물건을 샀어. 그러면 그 물건은 어제 사졌겠지. 내가 내일 뭔가를 만들 예정이야. 그러면 그 뭔가가 내일 만들어지겠지. 즉 능동과 수동의 시제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주어는 무조건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목적어였던 놈이 주어로 들어오잖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Many people은 딱 봐도 이거 복수잖아. 맞지? 복수잖아. 그런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면서 복수냐 단수냐가 바뀔 수도 있고 주어가 I가 목적어가 이거 뭐 I love you 그러면 you가 빠지면서 주어의 수와 인칭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와 인칭이. 주어가 바뀌면서 수와 인칭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제는 동일하지만 주어는 바뀝니다. 이 현상 때문에 이 비동사를 잘 지켜봐야지. 자, 단수고 현재니까 당연히 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고쳐줌으로써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비동사와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전 문법 시간에 분사에 두 종류가 있었죠. 두 종류가 뭐지?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었잖아. 현재 분사의 의미는 뭐다? 능동진행이었어. 능동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였지. 수동 완료 중에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English is spoken by many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그 76페이지의 2번 내용입니다. 볼펜 들어봐. 자, 체크 좀 할게. 수동태의 형태. 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형태로 뭐뭐에 의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밑줄 쳐. 뭐뭐에 의해 되다.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 자,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쓴다. 밑줄. 뭔지 알겠죠? 두 번째는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바꾼다. 좀 전에 얘기했죠? 세 번째는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바꾼다. 밑줄. 자, 그리고 그 중간에 괄호쳐져 있는 부분 밑줄 치고 별표 3개. 비동사를 능동태 주어의 단수, 복수 및 동사의 시제에 일치시킨다.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 소리예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작업에 의해서 모든 게 맞춰져요. 자, 밑에 보면 Romeo loves Juliet, Juliet is loved by Romeo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보면 전구 있죠. 전구. 자, by 플러스 목적격의 생략은 자, 막연한 일반인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중요하지 않은 경우 생략한다. 밑줄 쳐. 자, 이건 뭔 소리냐? 자, by many people의 이 by many people은 일종의 수식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3번. 수동태의 시제, 거기에 별표 쳐둡니다. 이게 어려운 영어로 가는 그런 건데. 자, 거기에 보면 현재 시제가 있고 과거 시제가 있죠. 그런데 현재 시제를 수동태로 바꿔도 비동사는 현재형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과거 시제도 당연히 시제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동사의 과거형이 됩니다. 똑같죠? 자, 문제는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5번인데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저쪽 그 77페이지에 5번부터 먼저 칠게요. 조동사를 포함하는 문장의 형태. 잠깐만. 야, 이거 왜 더? 빨리 전화가. 괜찮아? 야, 이거 1,500원인데 나갔어. 빨리 이거. 여기서. 저기 투명하고
뭔가 조작할 수 있다고 직접 보여줘야 돼서 근데 이건 저거? 있지가 않아. 서로 공부해서 연락을 주면 조금 서비스 안 되잖아. 그거를 가져오게. 저작할 수도 있어서 안 된다고. 자 볼게요. 안 되는 거 당연히 아 했지. 아니요. 아, 안 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네. 방학은 총알같이 지나갑니다. 그 너무 원대한 꿈을 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막 방학하면 일단은 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 근데 너네들 혹시 오전에 뭐 하냐? 오후에 일어나요. 혹시 뭔가 단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 혹시 없니? 오전에 나와서 쌤하고 같이 수능 단어 연습 이런 거 한번 하는 거. 선생님 쉬셔야지. 진짜 누가 와요? 어? 누가 올까요? 네가 오겠지. 오전인데 올까요? 10시부터 1시까지. 근데 나는 와야 될 것 같아. 그까지 누가 해도 자 봅니다.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문장 볼게요. 조동사가 들어가는 문장 중에 이것보다 쉬운 문장이 있습니다. 자, I can do it. 아주 목적어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간단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거 간단한 거를 제대로 잘 알아두면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야 되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I,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I가 주어라는 건 알겠지. 그리고 동사가 can이에요, do예요? can do. can일까, do일까? 자, 뭔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끊어지고 목적어는 it이 분명해. 왜 그것을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it을 주어로 빼볼게요. 그러면은 it이 앞으로 빠질 거고 I는 by만 나서 문장 끝으로 갑니다. 이렇게 찍으면 되지. 그럼 여기에 있는 can do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조동사는요. 조동사는 엄밀히 얘기해서 동작이 아니에요. 조동사는 쉽게 얘기해서 말의 느낌을 주는 것이지 행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다라는 말도 뭐를 할 수 있는데 그 동작 자체가 아닙니다. 소율이 왜? will이라는 것도 어떤 걸 할 것이다 할 때 뭘 할 건데 그 행위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아까 어떤 애가 추워가지고 주은이 혹시 춥니? 자, 조동사는 친일파야, 친일파. 왜 친일파냐? 능동 문장에서 이 can이 그대로 있었는데 수동도 주어가 바뀌었잖아. 영어 문장에서 주어가 바뀐 것은 마치 조선 말기에 왕이 바뀐 것과 같아. 그렇지 않나요? 조선 말기에 자 얘가 순종이야. 그리고 이 it은 뭔가 하면은 일본 그 첫 총독 그 이름 뭐더라? 데라우지 아무튼 자
임금이 바뀌었어. 응? 일본 대나무지 마스타키. 아무튼 이 총독 자 순종에서 총독이 바뀌어서 왜 웃니? 뭐 이렇게 좋아? 이것 때문에 웃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주어가 바뀌었지만 왜? 왜? 제가 왜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서. 왜 쳐다봐? 갑자기 웃길래요. 자, 앞에 보세요. 조동사는 주어가 바뀌었어도 계속 유지가 돼요.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임금이 바뀌었는데 이완용이는 뭐야? 이완용 알지? 네. 이완용 아저씨는 주어 뒤에 찰싹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오케이? 능동과 수동에서 조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문제는 이제 수동태를 뭘로 나타낼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본동사예요. 본동사. 이 본동사가 몸이 쪼개집니다. 마치 의병 일으켜서 장렬히 산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동사는 유지됩니다. 조동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본동사가 바뀌어짐으로써 이렇게 수동태가 된다는 거. 자, 이걸 알면은 미래 시제는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미래 시제는 뭐예요? 이게 can 대신에 뭐로 바꿔주면 돼? will로 바꾸면 돼. will. 이렇게 하면 되지. will도 조동사잖아. will이 조동사니까 주어 뒤에 찰싹 붙어서 친일파 이완용이처럼 그대로 착 붙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본동사만 be 플러스 미던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헐. 혹시 이거 내가 어디 옷으로 닦네? 지우개로 아무튼 자,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는 말 그대로 능동이 현재면 수동도 현재, 능동이 과거면 수동도 과거, 능동이 미래면 수동도 미래.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의 수동태예요. 자, 이 두 개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연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I am eating a burger. I have eaten a burger.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용해서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의 수동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햄버거를 먹고 있다 하고 나는 햄버거를 먹었다 하고 주어와 목적어는 딱 봐도 똑같지? 안 그래? 똑같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죠. 여기도 이게 주어고 요게 목적어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 버거가 앞으로 갑니다. 이 앞으로 가고 여기 I는 뒤쪽으로 가면 I, me가 되죠. 얘도 똑같아요. 버거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am eating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have eaten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인데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 이걸 뭐 괜히 막 완료 시제에다 수동태 더하고 뭐 이것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가는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 있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는 이 가운데 있지. 여기다가 빈을 집어넣는 거야. 빈을.
그러면 수동태가 돼요. 다만 여기에 맞춰서 이게 변해줘야지. has been written. 알겠습니까? 다시 완료 시제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든다? 가운데 bean을 끼워 넣어준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오. 이게 조금 기억하기가 애매한데 여기에 am하고 eating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얘기하면은 좀 기억을 오래 못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게 바로 비빔밥, 팥빙수, 커피. 자, 비빔밥을 먹으러 갔네. 비빔밥 먹고 팥빙수 먹고 커피 한 잔. 오케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지. 그래서 비, 빙, PP 이걸 기억해. 그래서 be, being, PP인데 여기 있으니까 eaten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현재 시제니까 a burger is. being은 여기서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being이 유지가 되고 여기는 being이 유지가 돼요. 다만 여기는 비동사 being 다음에 과거분사. 여기는 have been eaten. 이 두 개의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빔밥, 팥빙수, 커피, 비빔밥.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햄버거를 먹고 있다지. 이 밑에 건 뭐겠어? 뭐뭐 먹히고 있다. 이거는 먹었다고 먹혀왔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먹어왔다 먹혀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억해 둡니다. 요 내용은 필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하고 요거를 쳐보세요.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아이고, 자, 필기 다 했습니까? 자, 따라해봐. being PP, have been PP, being PP, have been PP, being PP, have been PP, being PP, have been PP. 필기 다 했지? 필기한 거 구경도 봤어. 토요일마다 선생님이 그
토요일마다 했던 그 내용을 계속 들으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듣게 돼요. 그러면 확실히 저에게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잘 활용을 하세요. 자, 4번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사실은 수동태는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주어하고 비동사를 뒤집으면 의문문이 되고 비동사 뒤쪽에 not을 붙이면 이건가 보다. 그냥 끄주시면 안 돼요. 자물이라고 되어 있는 아, 그 그게 수학 있어요. 사전에 자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있어요. 자동차 열어주는 몇자리까지 외우는데 그 길리스트에 적어놨어요. 자, 부정문은 비동사 뒤쪽에 not 붙이고 의문문은 비동사하고 주어고 바꾸면 수동태 의문문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자, 봐봐. 자, 이걸 수동태로 만드세요. Did you eat the food? 자, 이거 수동태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그죠? 자,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대놓고 막 이렇게 바꾸면 헷갈리고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접적으로 일단은 이게 의문문이잖아. 이걸 평서문으로 일단 바꿔. 그럼 Did you eat the food니까 이거 평서문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You ate the food.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수동태로 바꿔. 그럼 뭐야? The food was eaten by you. 이렇게 됐죠. 그지?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의문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쉽지? Was the food eaten by you?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속세는요. 속세는 81쪽까지. 뭐야 이거? 여기.